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명리학의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의 학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어, 오행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은 환경적 동물로서 자연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본능적인 타고난 적성, 업무 능력 이런 것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오행은 또그 한난조습, 조우라고 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타고난 계절에 따라서 음양과 오행의 태가 불급으로 인한 병약용신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병약용신이 있는 사주는 복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그 사람의 적성이나 업무 능력, 그다음에 타고난 복덕을 보는 방법은 바로 오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 오행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월지의 그 월령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격국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국에는 오행하고 다르게 육신을 가지고 그 격국을 정하고 그리고 그 격국의 성격과 패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된 사람들은 부귀 빈천에서 유력한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높은 격으로서 그런 어떤 사회적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국은 그 사람의 사회적 역량, 그 다음에 성공, 부귀빈천 등을 저울질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는 것이 적성을 보는 방법이라면 그 격국으로 보는 방법은 바로 그 진로를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일간의 신강신약으로서 그 억부를 저울질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일간이 신강하면 보통 어, 자영업이나 독립,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개인 사업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신약한 사주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간을 기준으로 신약을 저울질해서 개인의 생활 능력 및 인간관계, 기륭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일간의 신강신약 그리고 지지대 지지끼리 만나서 형성되는 어, 신살, 형충회합 이런 것 등으로서 기둥을 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자평진전은 물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일본의 오행으로 보는 기준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일간 기준의 신강신약을 보는 억부론도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음, 원령을 기준으로 격국의 성패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격국의 고조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나 부귀빈천을 보는 방법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이번 학기는 본래 그 3부 격국론으로 들어가서 각 격국을 분석하고 그 격국에서의 어떤 그 태가불급에 따른 그런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운에서 어떤 운이 좋은지 나쁜지 보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가 상담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수업 내용인데, 어, 이 3부를 수업을 하려면 1부와 2부 수업에서의 그 이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3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중요한 부분, 2부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서머리를 끝낸 다음에 3부로 수업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부에서 2장과 4장, 5장은 자평진전 원문하고 관계없는 적천수라든가 그 다음에 연애자평 이런 것 등을, 그 다음에 이제는 공통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설하고가 불온으로 붙여서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부 수업이 있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장, 4장, 5장 불온을 이제 3부에 앞서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3부를 이어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1부 서머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일부 간지로는 1장부터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 10강과 12지지를 논한, 여기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그 일부 1장 첫 문장이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지지간 일기이의, 그죠? 유유동정 수분음양 유노소, 그죠? 수분사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소리는 이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다. 그 기 가운데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다. 그렇죠? 그 움직임과 고요함이 드디어 음과 양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음과 양이 나누어진 가운데는 노소가 있다. 드디어 그로 인해서 뭐예요? 사상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천지 사이는 있겠죠. 땅과 하늘이죠. 그죠? 땅과 하늘 사이에는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다. 하나의 기가 있을 따름이다. 이 얘기죠. 이 하나의 기는 움직임과, 그쵸. 오직 움직임과 고요함. 그래서 움직임은 뭐예요? 이 땅 속에 있던 수가, 그쵸. 하늘에 있는 화의 양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수가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죠. 움직임이에요. 이게 움직임. 그래서 이 움직임을 무엇으로 이제는 상정을 했냐면 목이다 이거죠. 이렇게 수기운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 이 기운을 목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목운동은, 이것은 소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소양. 그리고 이 수가 하늘에 올라가서 뿌려져서 이렇게 있다가, 수라고 하는 것은 응집력으로 이렇게 붙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지게 되죠. 모아지게 되죠. 수기운이 이렇게 모아지면 이것이 이제 무토의 기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무거움이 무거워지면 이제는 음으로 전환되는 기토의 기운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운동성을 우리가 금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운동으로 비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무거워졌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내려온 이 수는 또 땅속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모아졌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흘렀다가 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수화라고 하는 이 두 기운, 천지, 그쵸? 이 천지 사이에는 오로지 그냥 하나의 기만 있을 따름인데 이것이 동정이, 그쵸? 이렇게 고요, 땅 속에 있던 수의 고요함이, 그쵸? 움직임으로 인해서 동정만 있을 따름이고 이 동정이 결국은 음양을 낳게 됐다. 무슨 음양? 이 소양을 낳고, 그쵸? 그 다음에 소음을 낳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음양으로 나뉘어진 것이다가 이 소리죠. 소양과 소음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나뉘어진 거죠. 이것이 곧 노소라는 거죠. 소양과 소음.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돼 보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보니 이것이 그렇죠? 소양, 소음으로 이렇게 되니 수화라고 하는 것은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태음이 되고 이것은 태양이 되는 거죠. 화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기운이 태음과 태양으로서 이것에 이제 이것이 노소가 만들어진 노소로 나뉘어서 사상이 됐다는 것은 이것들은 이미 노고 태양과 태음은 노고 소양과 소음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사상이 사상으로 나뉘어졌다. 이 내용이 이제 자평진정 간지론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지지에는 땅에서는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이, 그쵸? 해와 해자축, 그쵸? 해자축으로 이렇게 지지에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또 12지지가 이 목 운동은 그래서 그쵸? 인묘진, 이렇게 인묘진이라고 하는 목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여기서 그쵸? 사오미, 사오미라고 하는 3개월의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끝나면은 여기서 신유술, 그죠? 여기 술이 있죠? 그 신유술, 요게 이제 가을이 되고 다시 해자축 겨울이 인묘진 봄, 목이라고 하는 봄,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화,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 그쵸? 금, 가을,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 겨울.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이렇게 이제는 12지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임계수라고 하는 이것이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가불이라고 하는 이것이 천간에서는 가불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병정화가 여기 있죠. 병정화가 화, 그 다음에 천간에서는 경신금, 이게 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무기토가 있었죠. 무기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천간이고 지지에서는 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천간과 지지가 계속 순환하고 이제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음양오행에 이렇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시간을 이제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 사이에 이 목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 사이에서 시간으로서 그죠? 목이 싹이 나서 금이라고 하는 오곡백과가 열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식간 12지지는 다 이제 알고 오셨으니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태극에서 태극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고요한 태극에서 여기에는 오로지 양이라는 거, 그쵸? 고요함과 움직임만 있을 따름이었죠. 근데 이거에서 노소가 생겼다, 그쵸? 그래서 소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사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하나는 양을 뜻하고 끊어진 것은 음을 뜻하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다.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태음과 그쵸? 태양으로 이렇게 지극했다가 이것이 이제는 작은 음과 작은 양을 만들어서 노소가 되어서 이것이 사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상이 이제는 음양의 부호로 봤을 때 이 위에 양이 있는 것은 봄을 뜻하고 그렇죠? 양 위에 양이 있는 것은 양이 지나치니 태양으로서 활을 뜻하고 그 다음에 양 위에 음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은 가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음이 겹쳐 있는 것은 음이 지나쳐서 그건 겨울을 뜻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중앙에는 토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토와 이제 기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양의 토고 이제 기토는 음의 토가 되죠. 그래서 이 봄에는 가불목이라고 하는 청간을 가불목으로 배속하고 지지에서는 인묘로서 인월, 묘월, 그렇죠? 양과 청간의 양과 이걸로써 이 소양의 봄이라고 하는 목에는 청간에서는 가불목, 지지에서는 인묘목 이렇게 이제 배속을 해 놓은 거죠. 자, 여름에 태양이라고 하는 화에는 청간에서는 병화, 정화, 그렇죠? 병화는 양, 정화는 음으로써 병화, 정화를 이렇게 배속시키고 지지에서는 4월, 5월이라고 하는 지지의 그 계절이 입하, 망종하지죠. 여기서는 4월은 입하가 되고 5월은 망종하지. 그다음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춘분 이런 절기가 이제 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땅에서 절기가 세워져서 만물이 물질로다가 형상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화라고 하는 양기운 그렇죠? 소양과 태양 그렇죠? 소양에서 태양으로 지나치게 되면 이제 태양이 더 지나칠 수 없으니 이제 음으로 이제는 음의 기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이제 무토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무토가 이 저는 목화의 양기운을 잘 흡수해서 자, 음기운의 토에 전달을 해 줌으로 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경신금, 지지에서는 신유금이라고 하는 가을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 천간의 무토는 지지에서는 진토와 술토가 배속이 되고 천간의 기토는 지지에서는 축토와 미토가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진토는 이제는 봄의 토고요. 봄의 토로서 이거는 목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술토는 가을이에요. 가을토예요. 가을토라서 이것은 금을 상징한다. 금을. 그다음에 축토는 겨울토예요. 겨울토라서
토에는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와 같고, 그 다음에 미토는 여름, 여름토라서 이것은 소속이 화와 같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진술충미토로서 각 계절마다 여기 인묘, 여기서 이제 진토가 여기서 작동을 하겠죠. 봄의 토니까 인묘진 3개월이 이제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는 미토가 여름토니까 미토가 여기에서 작동을 해서 3개월 동안 여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이제 무토에서 기토로 양에서 음으로 넘겨지면서 이제 가을이 열리죠. 가을이 하늘에서 경금과 신금이 이제 운행하면 지지에서는 신월과 유월이라고 하는 신월의 입추, 그렇죠? 입추. 그다음에 처서를 지나서 여기서 백로와 그다음에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시뉴 가을 시뉴 술 여기서 술토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술토는 이게 가을토다. 그래서 신유술 3개월이 가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 여기서 이제 축토가 이제는 해자축 이렇게 들어가서 요 3개월 동안은 이제는 입동이죠. 이렇게 해월의 입동으로 시작해서 입동과 소설을 지나서 대설과 동지까지를 지나서 축월까지 해자축 3개월 동안은 겨울이라고 하고 하늘의 기운은 임수와 개수가 작동하면서 지지에서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세상의 계절에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표에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수화의 운동에 의해서 목과 금이라고 하는 소양과 소음이 탄생되었고, 이것이 명리학의 입문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음양이라는 것을 동종으로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 움직임과 고요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위에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그러면 동정인이 크게 봤을 때는 큰 틀에서의 음양은 목화는 움직임이고 금수는 수렴작용의 응축작용이니 이것이 큰 틀에서는 이제 양이고 이게 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요함이고 이거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막 뭔가 싹이 돋고 그죠 막 움직이고 여름에는 막 퍼져 나가면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막 벌어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퍼져 나가는 이런 기운이 양이라고 하면 가을에는 이게 퍼져나갔던 그런 기운들이 금으로다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응축돼서 모아지고 저는 그 모아진 것들이 핵으로서 저장되는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로다가 고요해지는 것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음양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인데 그렇다면 양은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음은 고요함이라고 했는데 을목은 꽃나무인데 어떻게 이게 고요함이 되고 간목은 큰 나무인데 어떻게 이게 움직임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 음양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뭐 그 말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물질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 세상은 음양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절대 음이나 절대 양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명리학에 입문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속하고 인월은 음력 1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오행으로는 목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얼어있던 땅 속이 이제는 그 녹기 시작하면서 이 목기운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이렇게 솟구쳐서 올라오는 줄기와 같은 그 기운이 그 기상이 엄청 그 양으로서 굉장히 강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그 씨에서 발화된 이것이 뿌리가 돼서 그 얼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기운은 뭐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 기상과 기운은 엄청 강한 거죠.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막 쿵쿵거리면서 땅 속에서 이 토를 뚫고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이 간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에 속하는 거고 이 을목은 이 간목에서 나온 가지예요. 가지. 그렇죠? 이 을목에서 나온 가지로서 이 간목의 기운이 을목을 밀어내서 형체로 드러나서 밀어낸 기운이고 이 밀어내는 기운 그 과정까지는 간목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미 무성하게 다 퍼져 있는 거. 이것이 을목이거든요. 그러면 을목은 다 퍼져 있는 그 을목의 그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거. 고요한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간목이 이 줄기로 을목으로 뻗어 나가서 이 을목 안에는 간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뻗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간목의 기운이고 이미 형체가 드러나서 이제 을목으로서의 완성, 그렇죠? 물질로서 완성돼서 퍼져 있는 이 기운은 을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양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1장 10간과 12지지를 논함 여기에서 심효청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 이제 음,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문을 하게 되면 헛다리 긁을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이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음양이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리학이 어려운 것은 변화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라고 저는 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좋았던 게 나쁘다는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나빴던 게 좋다는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입장에서는 이게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효천 선생님이 일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토에 대한 개념정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어, 고요함에서 동정에 의해서 음양이 만들어지고 그 음양의 노소가 생겨서 사상이라고 하는 목화, 금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안에 이제 오행이 생겨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행이 생겨났다는 것은 분명히 목화, 금수, 사행인데 이 사상은 네 가지의 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오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토라는 것은 음양노소 목화금수의 춘기로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자 음양노소 목화금수 춘기 소결야. 그래서 이것은 목화금수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갈마들면서 그 춘기에 의해서 춘이라고 하는 것은 빌충자거든요.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그 춘기에 허결한 춘기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허한 것이면서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화를 겸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은 그래서 중화지기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상의 충기에 의해서 토가 만들어져서 오행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음양과 그다음에 오행의 그 만들어진 그 과정을 일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만물 지소, 그죠? 만물 지소 이유 지업자 을지갑 이 만목지 지지염렵자 을지을야. 자, 이것은 만물에는 뭐가 있냐면 지엽, 그쵸? 가지와 잎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을의 갑, 그쵸? 을은 을에는 갑이 있고 또 이 만물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와 잎들이고 그리고 이 가지와 잎들에서 을지을야는 이것은 가지와 잎들은 을의 을이 된다. 그러니까 만물지 소위 유지 지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의한 것이고 만물에서 지지염렵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음양에서의 목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문장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고 갑을 여 관장 그 다음에 임묘여 해 관야 방 이 얘기는 뭐냐면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죠. 목에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관의 우두머리와 같고 그죠 지지에 있는 임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관리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청간과 지지를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청간에 드러난 글자들은 관리자급으로서 그 사람의 정신, 그 다음에 사람을 운용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는 분석을 하고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는 청간의 기운 이런 것들은 실무자로서의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꼭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지에서 실무자,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또 일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도 특화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 청간과 지지를 나누어서 이 사람의 적성이나 진로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알게 해주는 기본 틀과 같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좀 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일장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지금 자평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과 4장, 5장은 불온이라서 제가 이제 수업을 뺐는데 이것은 이제 1부, 2부 서머리 끝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정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자, 3장에는 음양과 생극을 논함인데 여기에서는 상생이 무엇이고 상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생과 상극에서 이것이 오행을 넘어서서 육신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명리학에서 육신의 표출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육신의 역할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행의 상생 상극의 쓰임이 따로 있고 또 육신의 상생 상극의 그 육신의 또 쓰임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3장에서는
상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생을 받고 또 나도 생하는 계속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것, 계속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극의 의미는 절제를 하는 것이니 이제는 뭔가 고요하게 좀 쉬는 그런 의미의 음양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음으로써 고요하게 쉬는 구간이 왜 있어야만이 이게 다시 양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발설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상극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거나 상극은 좋고 상생은 나쁘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생과 상극은 모두 필요하고 모두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에서도 사주가 상생으로만 되어 있거나 상극으로만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미스럽고 역량 발휘가 이제 지속적이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알기 쉽게 양생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계속 먹어야 살기 때문에 계속 먹기만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먹기만 한다면 그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없고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해서 먹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먹고자 하는 욕구를 내가 절제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비웠다가 다시 먹는 이런 것이 반복돼야만이 건강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상생상극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생상극을 이제는 통변용어로 본다고 하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증과도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마디와 같기 때문에 내가 상생을 해서 어떤 준비 능력이 있어야만이 상극이 있거나 상구군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임계점을 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발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생과 상극의 의미를 잘 이제 포착해서 잘 그 연구를 해야 되고 통변에서는 어떻게 통변을 해야 되며 사주 원국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육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육신도 이제 천간과 지지가 다르죠. 그래서 천간은 이제 기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고 지지는 고요한 부분이면서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천간에서는 극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어, 이제 이 상극에도 상생은 뭐 서로 천간 지지가 다 똑같이 상생하는 관계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상극에서는 큰 차이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천간이나 지지나 서로 상생하는 것은 서로 돕고 내가 준비하고 내 역량을 이제 키우는 것이고 사랑받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이 너무 지나치면 또 문제는 생기지만 어쨌든 상생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상극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천간에서의 육신이든 오행이든 이 상극 문제는 극이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관계가 되고 또 지지에서도 정면 충돌로 충을 하면은 깨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청간과 지지 또는 청간끼리 지지끼리도 음양이 서로 상극하는 관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은 기에 속하고 음은 물질에 속하는데 이러한 컵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금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추운 기운인데 내가 지금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이 그릇을 이 컵을 깨트리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극은 하는 관계예요. 음양이 극을 하는 관계이지만
나를 극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음양이 다르게 되면 기와 물질의 극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컵이 있는데 내가 정말 찬 기운인 물질, 그렇죠? 쇠망치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거를 쳐버리면 이건 분명히 깨지죠. 이것은 같은 상극이라도 같은 음이나 같은 양끼리 이렇게 음, 극을 하거나 충을 하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칠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신에서도 이제 음양으로 나누어서 기와 질로 나누어서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음간과 양간의 생황사절을 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은 포태법, 즉 12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운성을 익혀야 되고요. 이것이 7장에 가서는 12월령의 인원 사령을 논함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제 이 12운성을 익히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12운성의 용어를 가지고 록지, 왕지, 장생지 및 묘고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강약을 보는 법, 그쵸? 즉 일간이나 천간의 기운의 억부론, 강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니 이 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책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보조적으로 수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십간의 합을 논함인데요. 십간의 합을 논함은 합화의 원리와 합의 작용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는 천간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천간합에는 어떤 거는 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투합이나 쟁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투합과 쟁합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천간합의 작용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합력의 작용과 쟁합, 투합 또는 일간의 합의불합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간의 합의 원리, 그러니까는 이 천간합이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졌냐면 용마도라고 하는 용모하도라고 하는 도상학에서 이 천간합의 원리가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이 천간합이 어떤 때는 합의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합력에 대한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천간합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일간이 간목이에요. 간목이 있는데 여기 옆에 비견이 있고 그렇죠? 옆에 이렇게 기토가 있으면 이게 일간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기토는 나와 합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랑 합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비견하고만 합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간목일간인데 여기 이렇게 경금이 있는데 여기 기토가 있고 여기 간목이라고 하는 비견이 있으면 이 간목은 이렇게 멀어서도 합이 안 되지만 이 중간에 경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거라든가 또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여기 비견이 시에 있고 월에 기토가 있고 그쵸? 뭐 여기 뭐 정화가 있고 요게 간목일간인데 요거는 갑기합이 된다. 그쵸? 왜냐면 일간하고의 합은 합이불합이라고 해서 비견이 있으면 나와는 유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비견하고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합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간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여기 또 이렇게 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토 하나를 놓고 나랑도 합하고 이랑도 합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투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합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예, 여기 이렇게 기토가 있고 여기 간목이 있고 여기도 간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일간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얘랑도 갑기합하고 얘랑도 갑기합을 해서 이런 것은 투합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근데 이 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청간합의 글자 하나로 인해서 격이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합이 되고 안 되는 거 그죠? 그다음에 합력, 합의 방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기초에서 이거 이해를 하고 내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8장, 9장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십천간이 득시에도 왕하지 않고 실시에도 약하지 않음을 논함. 이거는 뭐냐면 천간이 간목부터 그죠? 개수까지 10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제 일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이 일간들이 뭐냐면 일간들이 월지 그죠? 월지에서 내가 통근을 하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대부분 신강신약을 여기서부터 딱 신강하다 신약하다라고 딱 끝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월지에서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신월이라고 하는 그 뭐라 이제 가을에 태어나서 절지로 끊어져서 얘가 힘이 없더라도 일지에 인목이 있거나 뭐 다른 지지에라도 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얘는 다시 신강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득시해도 그러니까는 또 그리고 뭐냐면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어도 이건 득시죠. 내가 때를 얻었어도 인월에 같은 목의 통분으로 때를 얻었어도 여기가 뭐 금이 있고 뭐 천간에 금도 있고 이렇게 금이 왕해서 다시 이게 왕이 아니고 다시 약해질 수 있다. 약해질 수도 있다. 이거고 여기처럼 신월에 태어나서 내가 실시에서 그러니까는 실시는 때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때를 얻지 못해서 약하지만 다른데 이렇게 인이나 묘가 어딘가 있으면 이 일가는 약하지 않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억부용신 잡는데 굉장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억부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포태법으로 보기도 하고 왕상수사를 기초로 해서 포태법으로 해서 억부론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 6장과 7장, 6장과 7장에서의 이 포태법, 그쵸? 요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운성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평진연에서는 12운성을 굉장히 귀하게 씁니다. 아주 그리고 음포태, 양포태를 다 쓰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적천수에서는 뭐 양포태만 쓰고 음포태는 쓰지 않는데 그것은 너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의 12운성은 굉장히 중요한 논법이기 때문에 12운성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마지막에서는 형충해합의 해법인데요. 지지에서는 신살부터 시작해서 형충, 그쵸? 형충파해라고 하는 그런 신살들이 막 작용하는데
지지에서 그런 형충 파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삶이 참 고단합니다. 삶이 편안치가 않고 고단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특히 배우자 자리에 형이나 충이 있으면 아무리 그 배우자 자리가 용신이 있어서 배우자 복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격국이나 격국 상신구신의 육신이라서 배우자 복이 아무리 있어도 실질적으로 배우자 자리가 형이나 충이 되어 있으면 해로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충 파일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일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궁을 보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를 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일지의 형충이나 원진은 굉장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관을 해본 경험에 의해서는 그 일지의 형충이나 원진살 같은 게 있으면 거의 뭐 90%가 해로를 못하고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혼이나 사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무조건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 형충 회합의 해법에서는 육합이나 삼합이 있어서 그 형이나 충 원진이 이렇게 삼합이나 육합으로 묶이면은 이것들이 이 형충이라고 하는 흉한 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해소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년지, 월지, 일지, 시지 순서대로 어떻게 그 합으로 인해서 형충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장은 정말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귀한 그런 논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자평진전 일부 간지론을 써머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런 설명을 듣고 책을 여러 번 읽으면 책에 자세히 그 강의하듯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